김인순 사장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날짜가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활력이 돋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나라 사장님도 네, 머리 자른 지 저는 꽤 돼가지고 이제 이 머리가 적응이 됐는데 여기 오니까 새롭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밤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지양 사장님도 네, 잠깐 얼굴 비치셨는데 네, 반가운 얼굴 또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전미정 스폰서님께서 아주 꿀강의 지금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니까 박수와 함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전미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응? 첫 화면이 아니잖아. 네. 반갑습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공아름다운 사장님이 저한테 미리 캔버스 얘기해 주신 게 1년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PPT를 거기서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박진호 사장님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핸드폰으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박진호 사장님 노트북에서 한대요. 근데 박진호 사장님한테 노트북을 가져가서 막 이렇게 직접 배우진 않고 계속 물어만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말로만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그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정말 허접하지만 반은 한 거예요. 제가 반은 한 건데 글자를 사이즈를 줄이는 걸 못 찾아가지고 글자가 굉장히 애매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만들 수 있는 걸 세 페이지로 만들고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시도해보고 그걸 한번 해보는 게 정말 반은 한 거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 PPT 중에서 요 초기 화면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실수로 바닥을 깔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됐어요. 아무튼 허접한 PPT일지라도 그게 완벽한 게 아닐지라도 시도한 거라는 거를 제 스스로도 칭찬하고 앞으로는 점점 더 나아질 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그냥 고민하다가 사실 우리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창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인데 다 각자의 독창적인 독창성이 있다라는 거죠. 유니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원하는 삶이 또 다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유니크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데 그 유니크한 라이프 스타일을 찾기에 가장 좋은 비즈니스가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은 직업군이 있고 수입을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 중에서 가장 좋으면서 사람을 개발시키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메이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바꿔주는 아메이, 나를 바꾸는 아메이라는 부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치열하다라는 건 지금 임상원 사장님도 치열하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겸해서 할 때는 누구나 다 치열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낮에 자기 일을 직업군에 속한 일을 하시다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또 많거든요. 물론 뭐 전업주부로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시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퇴근 후에 이 시간이 정말 꿀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뭔가 학습을 하거나 아주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어떨 때는 부담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듣는 공부의 자리, 학습의 자리를 나오셨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더 치열하게 사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화두로 썼던 것처럼 바쁘던지 고민을 하던지 아니면 바쁘면서 고민을 하던지 이런 생활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 바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난 별로 안 바쁜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모두 다 자기 생활 패턴 안에서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 생활 안에서 고민거리가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꾸준히 노출이 되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은 그 바쁘던지 고민을 하던지 그 생활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메이 비즈니스도 그 환경 안에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치열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 말고 다른 방법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혜택 이런 것들을 본인이 원한다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원한다면 바쁘지만 고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다면 한번 이 안에서 바쁘지만 고민스럽지만 너무 치열한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지만 한번 이 안에서 계속 시도해보자. 제가 PPT를 이렇게 허접하게라도 시도했던 것처럼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시죠? 글씨가 YRMA라는 글씨보다는 지속가능한 소득이나 이런 것들 더 크게 만들고 싶었는데 글씨 사이즈를 조절을 못해서 우리는 YRMA가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아메이를 해. 저는 사실은 아메이 처음에 할 때는 노후에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수입이 필요했는데 만약에 단절이 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단절될 것 같은데 그 단절된 수입 안에서 나는 그럼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YRMA 중에서 은퇴 없이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은퇴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 이것 때문에 사실 아메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메이를 꾸준히 계속 하시다 보면 처음에 나를 눌렀던 핫버튼이 A였다면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또 B라는 핫버튼이 또 생기고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C라는 핫버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수입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입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더 진행하면서 와, 아메이를 하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자꾸 터치되고 만져지면서 꿈이라는 거를 찾게 됐고 그 꿈 안에서 미래를 조금 더 이렇게 몽글몽글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꿈꾸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최종적인 그 꿈이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오래됐지만 조금 넓은 낡은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번 싹 해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를 닮은 집을 지어보고 싶은, 짓는 게 아니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다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집에서도 이렇게 뭔가 업사이클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꿈이 또 생기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YRMA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소득에 관계된 것이든지 자아실현에 관계된 것이든지 정말 은퇴 없는 일이든지 이게 비슷한 거 같잖아요. 조기 은퇴? 달라요. 조기 은퇴는 나는 일찍 리타이어 하고 싶어. 나 일 그만하고 싶어. 이게 조기 은퇴고 원하는 거죠. 조기 은퇴를. 근데 일반적으로는 은퇴를 당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은퇴 없는 일이라는 건 나 은퇴 없이 계속 나이 들어서도 일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자아 실현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의 거고 그다음에 자유. 정말 자유스럽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부도 하고 싶고 어떤 분은 박진호 사장님 같은 경우 여행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자립. 이게 소득이 있어도 경제적 자립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득의 수준이 너무 낮거나 그러면 아니면은 소득의 수준은 적당한데 지출이 너무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또 자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안정. 이거 누구나 꿈꾸는 거죠. 행복한 노후. 이런 거 꿈꿔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 많죠. 생계 탈출. 생계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생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생계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너무 자유스럽겠죠. 생계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돼. 그거는 뭘로 가능하냐면 충분한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생계 탈출 가능하죠. 어떤 분은 자녀 교육 때문에 아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저희 남편이 얘기했어요. 비자금.
어떤 분은 집을 얻기 위해서 집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YMA가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YMA가 있는데 그런 AMA를 꿈꾸고 계시고 비전으로 갖고 계시다면 한번 AMA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런 물음표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지금 나이 연령대가 지금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오늘 미팅에 참석하신 분이 그런 나이 연령대별로 갖고 있는 인생의 숙제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20대도 계시거든요. 20대에는 어떤 것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교육을 많이 받죠. 저희 딸도 이제 23살 그래도 알차게 먹은 나이인데 그래도 굉장히 젊은 나이죠. 걔는 인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가람이가 졸업할 때쯤이면 4년을 더 해야 되니까 셋, 넷, 다섯, 26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 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대학을 딱 졸업하고 뭔가 이렇게 사회로 확 진출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도 그렇고 일이 줄어들기도 하고 취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대학원을 가거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하는 시간도 되게 많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임세원 사장님 이제 그 계속 거래했던 거래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LG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LG를 다니는 아들이 또 다른 그 제2의 취업을 하고 싶어 한대요.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요즘에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네이버라는 데를 가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네이버를 가려니까 LG도 정말 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큰 대기업에. 그런데 거기에서 퇴근 후에 엄청난 스펙 쌓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막 또 그걸 한대요.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가보겠다 이런 계획을 한대요. 근데 그 친구도 20대 후반이죠. 이렇게 20대에는 엄청난 교육과 스펙 쌓기를 하면서 자기 시간을 엄청나게 보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인생의 숙제같이 느껴진다거나 뭐 그렇진 않죠. 이때까지만 해도 30대를 보면은 취업을 하지 않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나이죠. 30대.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스펙 쌓기라는 게 그냥 무자본으로 되지 않잖아요.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자본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스펙 쌓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0대에 물론 20대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0대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또 일어나죠. 근데 이것이 꼭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 남성의 경우에 결혼을 하고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와이프가 출산할 경우에 되게 힘든 거는 와이프지만 어쨌든 그 늘어나는 식구에 대한 부담감을 같이 지는 거는 남자도 지기 때문에 비슷한 거죠. 힘들긴 여자가 더 힘들지만 어쨌든 30대에는 20대 후반부터 30대에는 결혼, 임신, 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인생의 숙제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빨리 하면 요때 이제 집장만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려고 노력하고 빚을 많이 얻어서 집을 얻어야 되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서 그게 또 숙제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40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40대는 집을 구하려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미 출생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자녀 교육으로 한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지출로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입은 매년 뭐 예를 들면은 몇 프로씩 막 촉촉촉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정해진 연봉에 조금 더 늘기는 하지만 그게 지출의 증가보다 이렇게 지출의 증가를 이렇게 상쇄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출 증가가 굉장히 고민스럽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여기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자녀의 교육 문제가 제일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시경 사장님도 자녀의 교육비 문제 그리고 이 교육을 사교육을 얼마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연령대가 다 그렇죠. 저 50대거든요. 저는 인재 집장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나이가 다 이 나이에 다 요렇다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한 나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산다는 거죠. 50대가 되면은 자녀 교육이 피크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실감하는 게 작년만 해도 가람이가 대입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대입해서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연히. 그냥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얘가 서울로 가게 되면은 월세가 얼마일 것이고 보증비 얼마 들어갈 것이고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고 용돈 얼마 주고 학비가 얼마큼 들어갈 거고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작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딱 금년 3월 딱 되니까 매달 적어도 130만 원은 현찰로 따박따박 걔한테 줘야 되더라고요. 월세랑 이런 게. 그러니까 50대는 정말 자녀 교육, 자녀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 아는 지인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지인 남편 친구거든요. 임채강 사는 친구인데 연봉이 한 2, 3억 되는 분이에요.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3명이거든요. 3명이 다 서울에 가 있어요. 근데 다 따로따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한 명당 200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냥 집하고 용돈 이런 걸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돈을 잘 벌지만 모자라다는 거예요. 돈 쓰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50대는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피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대가 되어서 또 많이 고민스러운 게 부모님 노환이 걱정될 나이예요. 제가 나이가 52인데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53이야. 네, 53이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모님 나이를 보태보면 옛날 어른들은 보통 20대 출산하셨잖아요. 그냥 딱 20년만 해도 미니멈 73세신 거예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 근데 저희 엄마가 사실 80세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님의 노환이 어느 순간 훅 오더라고요. 작년에도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금년에 저희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너무 많이 울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숙제를 넘어선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분이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무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50대가 되면은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본인 건강에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변화를 겪는 막 이렇게 힘드는 그런 시기가 와요. 갱년기라는 증상이 40대 후반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또 힘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부모님들의 건강 악화나 본인의 건강으로 인한 그런 데미지가 되게 큰 시기가 50대예요. 수입, 그러니까 지출도 되게 많이 그거에 대해서 발생을 하죠.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신 부모님인 경우에 수입이 단절이 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부모님인 경우에는 특히나 또 50대 자녀인 분들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또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이거는 숙제를 넘어선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60대가 될 수 있죠. 60대가 되면 물론 50대에도 자녀를 결혼시킨 분들 많습니다. 60대가 되면 자녀를 결혼시켜요.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것이 또 리스크가 되게 크고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은 어제도 제가 김동란 스폰서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김동란 스폰서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대요. 60이 넘어가니까. 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 건강이 점점 적신호가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나이로 오는 그런 것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부모님 건강은 점점 악화되겠죠. 70대로 내가 갔다고 칠게요. 70대로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본인의 건강이 많이 악화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게 좋겠죠, 우리가. 그런데 진짜 이걸 써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80대는 어떡하지? 90대는 어떻게 되지? 100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2주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걸림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껴지겠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0대, 30대, 40대에 있는
그런 인생의 숙제 같은 그런 미션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할 그런 나이고, 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나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인생의 걸림돌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런 무게감 없이 저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요양원 가시는 이런 일이 있기 한 달 반 전에도 그런 무게감은 별로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약간 편찮으시긴 하셨지만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 걸림돌 같은 일들이 정말 갑작스럽게 훅훅훅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리얼하게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예민함을 갖고 계시다면 미래를 준비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아무튼 한 달 정도 마음에 이렇게 막 되게 어렵고 힘든 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들이 여기에 물론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김인순 사장님도 계시고 이장 사장님도 계시고 정명 사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보다 더 어린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아메이에서나 듣지 어디에서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게 걸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리얼하게 해주진 않거든요. 근데 저도 아메이에서 들었는데 그거를 리얼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100세 이후까지 사실 분들 많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무거운 짐들을 미리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더 자유스럽고 유니크한 라이프 스타일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걸림돌, 무게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입을 다변화시키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들어가 계신 요양원에 계신 그 아버지의 그 어려운 마음, 저의 마음의 먹먹함,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더 쾌적한 환경이나 뭐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모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뭔가 문제를 조금 더 좋은 방향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입의 다변화에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제일 큰, 그래서 인생의 걸림돌이 뭐가 제일 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0대에 생기는 그 자녀 교육의 사교육비 증가, 그러니까 지출 증가죠. 그리고 교육비가 막 피크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몸이 아프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지출이 증가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인생의 걸림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소득이 단절될 경우에 그게 인생의 엄청난 걸림돌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소득이 단절이 됐어. 근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이 다변화가 있다면은 소득이 단절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그거는 인생을 다시 또 헤쳐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걸림돌도 수입의 다변화로 해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질병. 몸이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질병이라는 게 너무 무섭죠. 그리고 저는 요번에 느낀 게 부모님의 노환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를 끌어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노환이신데 요양원에 들어가신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사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누나, 내가 지금은 그 요양비를 다 낼 수 있는데 이게 몇 년이 갈 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나도 돈을 조금 모아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긴 수명이라는 게 인생에 엄청난 우리 모두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면 이런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대안으로 수입의 다변화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수입의 다변화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소시민들이 자투리 시간도 내서 할 수 있고, 수입을 뭔가 그 시드머니, 그러니까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밤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고 아기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궁리하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아메 비즈니스를 여러분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사시다 보면
번아웃이 되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번아웃이 되실 때, 그럴 때 다시 백투더 베이직을 하면 제일 좋은 비즈니스가 아메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는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하는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뭔가 다시 시작할 때 비용이 들거나 뭔가 제한이 없잖아요. 그냥 언제든지 다시 또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스폰서님 전화를 안 받으면 끝낼 수도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메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문제에 의해서 넘어지셔서 무릎이 깨져갖고 잠깐 엎어져 있었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번아웃이라는 게. 그럴 때 다시 백투더 베이직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제품 쓰면서 그 제품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또 느껴보고 그 제품 늘상 썼던 건데 그게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그 제품이 감사하게 못 느껴져요. 그런데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건 제일 처음에 첫 마음을 찾는 거거든요. 임세화 사장님을 보고 저는 막 두근거리진 않아요. 두근거려. 임세화 사장님 두근거린대요. 근데 저는 이것도 질병이라고 봐. 그쵸? 그러니까 저는 두근거리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사랑이 딱 그때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지. 근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25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벌렁거리는 거는 질병이지 정상은 아니라고 봐. 근데 어쨌든 그런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정들은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또 회복할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더 새로 와닿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다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프리오시 데몬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스폰서님이 억지로 저를 초대해가지고 홈미팅에 갔는데 그 프리오시 데몬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왜 이 쉬운 방법을 놓고 고민을 했던가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백투더 베이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그렇게 백투더 베이직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아메이는 단번에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정말 많은 돈이 투자되면 수입이 금방금방 생기는 게 보여요. 패턴이. 왜냐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근데 자본이 그만큼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금방 확 되지 않아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건 한 방에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기회비용이 지불돼야 돼요. 단번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기회비용을 낼 수가 있거든요. 밑에다가 예시를 작은 글씨 써놨지만 가람이가 가끔 이 천안에 있을 때 떡볶이를 시켜 먹어요. 깜짝 놀랐어요. 떡볶이 가격 보고 한 끼 식사 비싼 백반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떡볶이가 1인분을 시켰대. 근데 거기에 뭔가를 첨가하긴 했어. 근데 금액을 물어보면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더라고 떡볶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써놓은 차돌박이 떡볶이 같은 경우가 아마 그 금액 정도 될 거예요. 거기다 뭐 치즈도 넣고 뭘 하면. 그런데 그게 그 메뉴가 있고 제철 야채 쌈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개취죠. 나는 떡볶이 너무 좋아해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건강을 생각할 때 꾸준히 차돌박이 떡볶이를 먹을 건지를 생각하면 고민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인 가치를 놓고 보면 제철 야채 쌈밥을 먹을 거라는 거죠. 내가 계속 차돌박이 떡볶이를 먹으면 분명히 몸에 건강에 적신호가 올 거야. 그래서 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제철 야채 쌈밥 같이 야채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단이 있다면 그거를 선택해야지 하고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건강이 막 뽀빠이처럼 막 시금치 먹은 뽀빠이처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그 기회 비용 차돌박이 떡볶이나 인스턴트 푸드 같은 걸 안 먹고 야채가 충분히 있는 어떤 그런 식단을 계속 먹었을 때 그걸 지불했을 때 이걸 포기하고 그걸 선택하고 그걸 지불을 했을 때 그럴 때 건강이 어느 순간 이렇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났을 때 내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거지. 한 번, 두 번, 세 번을 먹고 건강이 막 이렇게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그래 똑같죠. 지금 저희가 줌을 하고 있는데 저도 넷플릭스 보거든요. 한도 끝도 없어요. 유튜브랑 넷플릭스는. 보면은 막 정말 시리즈물로 보다 보니까.
근데 그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근데 이런 줌 미팅이 재밌냐고요. 별로 재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누군가 얘기를 계속 듣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런데 꾸준한 이런 미팅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여기서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런 가치를 정확하게 안다면 학습의 자리인 이런 줌 미팅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꼭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학습의 자리로 계속 내가 기회비용을 이거 안 하고 이거 대신 이거를 계속 하는 거를 꾸준히 했다면 분명히 성장하는 어떤 게 생긴다는 거죠. 모멘텀이.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아무 비용 들이지 않고 다시 회복 탄력해서 백투더 베이직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고, 꾸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복제가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복제가 돼야지만 복리가 돼요. 물론 마케팅 플랜을 보셔서 알겠지만 나로 비롯해서 여러 소비자들이 많이 생기면, 처음에 나 혼자 썼을 때에 비해서 복리로 막 늘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복리 수입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복제가 된 복리 수입이 돼야지 되는 거지, 내가 계속 팔아가지고 복리 수입이 된다는 건 안 팔면 끝나는 거잖아요. 반드시 복제는 이뤄야 돼요. 복제가 된 상태의 복리 수입을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수입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인생의 무게감, 그 짓눌림, 이런 거에서 약간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유니크한 본인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수입을 원하느냐라는 거를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50대 이후로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이후라고 했던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나이에 내가 노출됐을 때 나한테 필요한 거는 정말 이런 수입이거든요. 복리로 증가하기도 하지만 매평 증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입. 이런 수입을 정말 원하는지, 그 나이를 생각하면서 그때 올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정말 수입을 원하는지 생각해보면 분명히 반드시 복제가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제가 되려면 원본이 오염되지 않아야 돼요. 원본에 뭐가 묻어있다 그러면은 복제를 하면 그대로 오염된 게 나오죠. 연필 자국이라든지 볼펜 자국이라든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염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오염됐다면 다시 회복 탄력하고 다시 스폰서랑 전화하고 다시 백투더 베이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뚜기처럼 그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오염된 부분을, 사실 그 오염원이 평생 가지 않아요. 지울 수 있어요. 충분히 아메이 안에서 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워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베이직한 장소로 다시 가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시간 경영이나 생활 경영, 그 다음에 자기 관리,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누구를 만나도 건강 관리를 얘기를 해요. 건강 관리도 시간 경영도 그렇고 생활 경영도 그렇고 자기 관리, 특별히 그 중에서도 건강 관리는 아까 말했던 식단의 변화처럼 단박에 되지 않아요. 적어도 1년은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 건강이 약간 돌아왔다라는 걸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 9월부터 스피닝, 그때 9월부터 안 했어요. 10월 말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닝 한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육량이 작년 대비 2kg가량 늘었어요. 2kg가량. 그래서 몸무게는 예전보다 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몸무게는 늘었어요. 늘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 과정이 만족스럽고, 정말 제가 지금보다 몸무게가 더 얇았을 때, 몸무게가 더 적었을 때, 48kg대였을 때 제 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복부 지방은 줄면서 근육량이 늘은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건강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약간 자신감을 얻었어요. 어떤 거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냐면, 관절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많았는데 그 자신감을 얻었어요. 제가 관절 때문에 병원에서 그 MRI 촬영하고도 몇 번이 되고, 제가 병원 간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관절 때문에 여러 차례 갔었거든요. 이거는 타고난, 쉽게 말하면 기형인 거예요. 제 무릎 상태가. 그래서 어떻게 고쳐지지 않는 거지. 고쳐지지 않는 건데 쓰담쓰담 잘 관리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무릎을 기준으로 허벅지하고 종아리에 근육이 튼튼하면은 얘가 과부하가 덜 걸리는 거죠. 얘네들이 힘을 잘 받아주니까.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얘 무릎이 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걸어 다닐 때도 오겠죠? 그러면 이게 삶의 질이 나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미 이 사업 근간 안에 다 묻어져 있어요. 시간 경영도 그렇고 생활 경영도 그렇고 자기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경영은 사실 비즈니스를 하면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은 그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시간을 잘릴 건 자르고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평형은 똑같잖아요. 32평, 20평, 40평, 60평 똑같은 평형에 내가 산다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봐서 지저분하다. 뭔가 좁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집 정리의 기본은 버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지저분한 걸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를 정돈, 그래야 공간이 나오고 정돈할 자리가 나오거든요. 시간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는 게 필요해요. 버려야 뭔가 키워 넓게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뭔가를 경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선순위에 기반한 시간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활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도 예전에 내가 뭐 어떤 생활을 할 때 뭐 식단을 뭐 외식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 그거는 생활 경영에 의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시간이 너무 쪼들려가지고 외식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무 외식에 많이 치중돼 있다면 그것도 생활을 약간 바꿔야 되죠. 그리고 내 패턴이 너무 뭐 예를 들면 쇼핑을 너무 좋아한다던가 그게 좋을 수는 있지만 미래적 가치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것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뭔가 조절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자기 관리 중에서 저는 그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처럼 막 근사하게 보여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상대가 봤을 때 나를 누가 그 얘기했어요. 메이크업은 상대를 향한 배려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나를 만났을 때 유쾌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특히나 비즈니스 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자기 관리, 건강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면 마이너스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선순위에 기반한 기회비용을 꾸준히 투자를 해야지만 선택이 필요한 거잖아요.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늘 아침마다 예전에 엄청 고민했어요. 이거 바이크를 타 말어. 아우 이거 이제 바이크를 타려면 옷을 벗어야 돼. 반바지나 이런 반팔을 입고 타야지.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이 긴팔을 춥다고 긴팔을 입고 타면은 옷을 또 갈아입어야 돼. 더워서 화가 나. 근데 왜 처음에 수영장에 들어갈 때도 싹 춥잖아요. 수영복 입으면. 그 운동하기 싫거든요. 나갈 때 싫잖아요. 추워서 나가기 싫잖아요. 걸을 때. 똑같아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선택을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지금은 고민 안 해요.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을 약간 넘으니까 고민 없이 그냥 바이크를 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도 10km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될 때까지는 더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기회비용을 치열하게 지불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에 더 치열하게 싸움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한 그런 여러분의 치열한 전투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굉장히 내가 원하는 유니크한 라이프 스타일은 얻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를 약간 임계점을 넘는 시점까지는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보시면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장표인데 누구에게나 이런 동기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접근 동기가 더 잘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피 동기가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아까 그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쫙 나눠봤잖아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접근 동기에 더 가까워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게 많거든. 나이 들수록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회피 동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지 간에 내가 접근 동기에 더 맞든 회피 동기에 맞든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동기는 사실은 나 이거 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박진호 사장님 얘기한 거, 저 여행 가가지고 그 크루즈 위에서 선탠 할 건데요. 뭐 이런 거, 거기에서 뭐 할 건데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달려가는, 접근 동기는 보통은 막, 나 이거 하고 싶어서 막 달려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회피 동기는, 난 이거는 정말 싫다. 이건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회피 동기를 더 많이 쓰거든요. 물론 접근 동기도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한테 맞는 동기부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투적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시 베이직한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접근 동기든지 어떤 회피 동기든지 찾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미래적 가치가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사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상황 속에서 뭔가를 바꿔내야 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바꿀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막 갈구해보자라는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실수록, 바쁘게 사실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무게감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한 3주 전서부터 요즘에도 계속 느끼고 있는데, 그걸 느끼면서 아메를 다시 보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그래. 다시 한번 결정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 나도 백투더 베이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게 다운되지 않은 사람은 그 백투더 베이직을 잘 모르거든요. 보통 백투더 베이직이 고개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 탄력 갖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시작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다음 사장님 대신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박광순, 김민선 사장님 들어오시니까 되게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할 것까지는 아닌데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나란 사장님 단발 잘 어울리십니다. 그 단발로 많이 변하셨네요. 전민선 사장님도 그렇고 김신영 사장님도 이제 최성 사장님 자르셔야 되나?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많네요. 순서대로 애프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님 커플티네요. 이제 보니까. 제가 먼저 순서대로. 입은 거예요. 네. 네. 지금 제가 보이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실경 사장님 차 안에서 가능하세요? 네, 가능하시고요. 김실경 사장님하고 최승호 사장님하고 김민송, 박광순 사장님하고 먼저 애프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실경입니다. 앞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못 들어가지고 그래도 아까 교육비 얘기해 주실 때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이게 전 진짜 안 시킨다고 했던 사람인데 5학년이 되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제일 큰 지출은 교육비긴 한데 또 주변에 또 아는 애기 엄마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60대 후반이신가? 근데 그 엄마보다 그분이 생각이 나면서 모르는 분인데 되게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60대 때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담배도 피시고 술도 드시고 자기 관리를 난 너무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분이 왜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젊으신데.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본인이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내 몸 관리는 내가 해야 되고 자녀의 슬픔보다 본인이 스스로 자기 삶을 좀 가꾸어 나가야겠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좀 와닿아서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메이는 진짜 저는 사실 아메이 아니었으면 스케줄 짤 일이 없잖아요. 수정할 때 제일 짜증나요. 그 뭐지?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펑크 나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또 그때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생활이 아메이니까 너무 다 건강한 생활로 바뀌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오늘은 또 잠깐 만난 분이 저 머릿결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저 완전 개털이가 깜짝 놀랐어. 나 에? 그럼 당연하죠. 우리 걸로 발랐는데. 그러니까 아까 또 자기 관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더 자기 관리 해야겠다. 메이크업. 그래서 아메이는 생활 이후에 정말 제가 진짜 더 열심히 바르고 먹고 쓰고 해가지고 아메이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SP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승원입니다. 저는 접근 동기든 해피 동기든 어쨌든 동기를 만들어서 백투더 베이지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결정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했던 때처럼 저는 20대, 30대를 지나서 40대부터 이제 시작인데 엄마의 삶을 봤잖아요. 지금의 아빠의 삶도 보고 있고 제일 가까이에서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자식으로서 현이한테는 부모로서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삶에 있어서 아메이가. 그래서 다 아는데 안 하는 거니까 어쨌든 동기를 만들어 보고 백투더 베이직 영어예요. 영어라서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수입니다. 반갑고요. 저는 그 전미정 사장님 그 앞에 나를 바꾸는 아메이 그거를 보면서 지금 저희 가정에 가장 시급한 건 사실은 생계 탈출이잖아요. 제가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생계를 위해서 사실은 지금 벌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60대이다 보니까 자녀 결혼, 진호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모아놓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도 부담은 사실은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플러스 본인의 건강, 우리 부부의 건강 그것마저 무너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거를 사실은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70대가 되면 제가 몸으로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든 나를 써줄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오늘 회사에서도 더블X를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서 작업을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초이스도 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그랬는데 오늘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또 더 이렇게 길게 얘기는 못했어요. 잠깐 동안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빨리 저도 회원가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제가 80일 때 됐을 때는 살아가면서 짐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면 사실은 돈이 있어야 그게 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서로 행복하지 않을까.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또 나를 바라볼 때 돈이 있어도 부모가 아프면 또 그렇잖아요. 보기가.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동안에는 정말 내 건강도 열심히 챙기고 또 이제 60이니까 100세까지 한다면 40년 남은 인생인데 20년은 아메이로 열심히 해서 자산을 불어넣고 그 20년은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린홀 데뷔어 박광순입니다.
우리 전미정 사장님 카랑카랑한 목소리, 아마 우리 그룹 중에서 가장 카랑카랑한 목소리인데 저도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때는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전혀 나지가 않아요. 시간 없었어요. 그런데 TV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가? 예. 하여튼 전미정 사장님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저희들에게 큰 동기가 된다는, 그건 히피 동기도 아니고 적군 동기도 아니고 에너지 동기 같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그 이기석 사장님이나 그 우리 쓰라고 전주에 우리가 그 8시 반에 하는 걸 전체 들어가는 걸 몰라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전체 얼굴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이렇게 자주 봐야 진짜 이 동기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미정 사장님이 말씀하신, 저도 아까 최승호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백투더 베이직,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고, 또 뭐 비록 우리 박진호 사장하고 우리 이효성 사장이 함께 하고 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같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것들은 그만한 책임력이니까 우리 오늘 전미정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YMA를 만드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자산도 만들고 경제자산도 만들고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동기부여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 저에게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해준 아메가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광환 선생님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처음 같이 한 거니까. 이어서 신하연 사장님, 결혼을 준비하셔야 될 박진우 사장님, 그리고 이제 좋은 나라 사장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ABS 신하입니다. 박준사님 결혼하세요. 결혼해야 되겠네. 결혼해야 되겠네. 결혼 좋아요. 많이 싸우고 참 좋아요. 오늘 전미정 스포츠님 얘기에 저는 가장 공감됐던 게 요 3주 동안 많이 힘드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대 때 저희 집에 할머니를 중학교 때부터 이제 치매가 오셨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제 엄청 구르셔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오셨었어요. 그러시면서 3개월 내에 정신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 시대 때는 이제 90년대니까 요양병원 보내는 게 효에 지대한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셨어가지고 그때 제가 무용하고 뭐 제 동생 뭐 연극하고 막 이래도 유지됐었던 집안 가정 살림이 할머니가 그렇게 되시니까 그걸 7년 정도 하니까 저 대학 갈 때까지 하니까 폭삭 망했거든요, 진짜. 예, 집에서 모시고 거기다가 이제 항상 통원 치료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러시면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을 거의 집에서 겪었어요. 그래서 제 10대가 굉장히 우울했고 그래서 아름 사장님이 웃음이 없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픈 사람이 있으면 10년을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몸소 겪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암회를 첫 시작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저가 이제 저 살아가는 환경이 좀 특이해서 친척들 손에 컸기 때문에 그러면 저랑 제 동생들이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분이 3분이 계세요. 근데 이 3분 다 노후가 준비가 안 되셨어요. 그렇게 때문에 저희 10대에서 그때 많이 버셔가지고 병원비도 많이 내시고 하셔가지고 그때 집안 싸움도 엄청 많았거든요. 맨날 싸우셨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병원비 때문에 수술도 많이 하시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겪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가족 때문에 암회를 시작했고 그걸 대비해야 되겠다. 각 개개인의 삶은 어떻게든 살잖아요, 자식들은. 근데 이제 저희가 50대, 60대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이 거기다 시부모님까지도 어쨌든 나중에 되면 저희 남편이랑 챙겨야 될 어른이 5, 6명이 되는 거예요. 5, 6명의 병원비를 최소로 해도 100만 원씩인데
5명이 다 요양병에 다 계시면 한 달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병원비가 500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겠다 싶어서 생각했는데, 네, 열심히 하다가 요즘에 좀 올해 꼭 끝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고개도 겨우 하고 있는데, 오늘 그걸 다시 초심을 사장님 덕분에 깨우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우리 아메이션 백투더 베이지 꾸준한 기회 비용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네, 다시 한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짬을 내서 예, 꼭 하루에 한 편 오디오 듣는 거라도 좀 더 제대로, 일주일에 지금 한두 번 듣는 것도 겨우 듣는데 하는 것이라도 조금 더 해서 열심히 하는 사업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월 데이비어 박진호입니다. 일단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나라 사장님 봐서 너무 좋고, 김인우 사장님이 제 결혼을 걱정할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저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주위에 아마 친구들이 많이 가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볼 때 친구들이 결혼하면 쓰는 생필품 가짓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생필품을 신경을 쓰게 되니까 오히려 더 좋아서, 걔네들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면사장님이 알려주신 거, 나를 바꾸는 아미에서 저도 백투 베이직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고, 제가 이제 기회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정말 많이 흔들리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하나 더 보고 싶고, 유혹이 정말 주변에서 많아요. 그리고, 잘 빠지는 것도 사실 있는데, 좀 더, 제가 결단을 갖고, 나중에 제가 다 해야 되면 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줄이고서 몇 년 더 해가지고, 제가 결과를 만들어내면 훨씬 큰 보상이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시간 경영 더 하면서,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얼굴을 비친 좋은 나라입니다. 오늘 너무 사실 카메라 끄고 다 듣기는 했었는데 네, 집중해서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도 백투더 베이직 들으면서 네, 치열하게 살다가 번아웃이 온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딱 바쁨이 벗어나서 이제 고민이 오는 시기가 돼서 들으면서 너무 많이 공감을 했고, 네, 저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백투더 베이직이라서 다시 네, 초심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아름다운 사장님하고 임세광 사장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월 데이비어 공아름다운입니다. 저는 오늘 전미정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전 전미정 사장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가장 최근에 되게 강렬했던 인상이, 저는 어차피 회사 집 뭐 일 잠 외에는 없는 사람이니까 강렬했던 기억이, 전미선 사장님이 25센트 라이드 도전하시면서 저는 좀 되게 강렬했거든요.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모습을 못 봐서 그냥 자전거 타나 보다 토요일마다 자전거 타러 분당까지 가나 보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정말 힘들어하시고 분당 자전거 거기 그때 안무, 저한테 되게 간단한 안무도 전미정 사장님이 안 헤어지셔가지고 막 자전거를 붙잡고 막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힘든 일을 도전을 정말 끊임없이 하시는구나. 왜냐면은 저랑 명장도 같이 나가실 때도
전 되게 약간 전 인싸병에 걸려있는 인싸병 말기여서 신나 있었거든요, 명장이. 근데 전민선사님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그런 본인의 그 재질을 바꾸는 그런 도전들이 저처럼 그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도전하는 거랑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려고 하시는 모습이 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아메이가 스폰서님을 저렇게까지 바꾼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타이틀에서 나를 바꾸는 아메이 자체가 되게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유, 오늘 전민선 사장님한테 정말 박수 한번 드리고 싶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전민선 사장님의 그 노력이 저희한테도 전달이 되고 저희도 앞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그런 도전의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8시 반에 평일 8시 반에 미팅에 참석한 것 자체가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다 반드시 누군가한테도 뻗쳐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스피치 시간 아닌데요. 다운 사장이 말씀하셔가지고 4월에는 같이 분당에서 한번 바이크를 한번 같이 타요. 평일날이긴 할 건데 아무튼 되시는 분들은 같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거는 음소거가 돼 있어가지고 전미정 사님 걸 보면서 안녕 괜찮아요.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안 사라지고 이 화면에 있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메이는 사라지는 사람 안 잡잖아요. 못 잡아요. 네,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물론 사업을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좀 마음에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화면에 함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리바이벌 할 수 있어요. 아메의 장점이 그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왜 5천만 원 1억씩 들어가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 또 구해야 돼. 그 돈을. 근데 우리는 용기만 내시면 돼. 마음에 그래. 훌훌 털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어렵든 어쨌든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출발해요. 다시 하는데 뭐 어려울 게 있어. 그리고 때가 있어요. 때가. 지금 전미정 사님하고 저하고 1살 차이인데 50대잖아? 엉덩이가 달라. 엉덩이가. 난 물컹거려. 전미정 사님은 얼마나 땡땡한지 몰라. 바이크 타가지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회복하기가 또 힘들어요. 그만큼 힘이 들어. 그래서 여기에 다 젊어요. 박광승 사장님 이제 저희보다 한참 연배시잖아요. 2분 빼놓고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어떻고 저떻고 안 따져도 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안 늦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미루시면 미룰수록 늦어지고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 자, 이제 다시 한번 뭉쳐요, 우리. 다른 거로 따지지 마. 어때? 뭐 너무 잘하네. 이런 거 따지지 마. 우리끼리 다시 뭉쳐서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멋지게 새로 출발하고 제가 앞장설 테니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뭉쳐서 멋지게 새로 시작해서 우리 언제 의기소침했고 언제 내가 이런 거 다 잊어먹자고 잊을 날이 와요. 다시 시작해서 멋지게 회복하면 그런 날 와요. 다음 주에 혹시 강의자가 안 정해졌으면 제가 할게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우리 멋지게 한번 다시 출발하고 멋지게 용기 한번 내자고. 용기를 낼 때가 됐어. 다시 출발하고 다시 멋지게 해서 지난 이틀 전인가
카르멘 피델로체인가? 전 세계 최고령 85세 모델 한번 찾아보세요. 카르멘 피델로체. 이 85세로 안 보여.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정말 멋있어요. 모델 중에 최고령 모델 85세. 달라. 우리 지금 장인어른 85세거든요. 달라. 왜 다르겠어요? 왜 다르겠어요? 그 뭔가 있다는 거야. 자기 분야에 자신감을 갖고 그 멋진 모습이 있다는 그게 아메이 있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우리 85세 때 한번 보자는 거야. 아니 50대 여러분 저는 50대 지났어요 이제. 50대 여러분 50대 여러분 40대 저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게 기대가 돼.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5년 10년 1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자고. 늦지 않았어요. 어려울지만은 똑같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는 잘하네 못하네 그거 따지지 말자고. 각자 할 수 있는 요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리바이벌.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만 조금 내자고요. 그러면 여기 이 화면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다시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멋진 그룹 만들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말자고. 지금 안 봐. 좀 미래만 봐요. 여기 계신 우리 좋은 나라 사장님, 또 뭐 우리 신하인 사장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용기 좀 내자고.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똘똘 뭉치면 멋진 거 할 수 있어요. 멋진 일 아주 폭발적으로 해낼 수 있어요. 그걸 믿고 85세 카르멘 피델로체 85세의 좋은 나라 얼마나 멋져요. 정말 85세 때 한번 보자고. 85세 때. 내 엉덩이 내가 지금 맞아. 나 엉덩이 내가 이거 진짜 내 엉덩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자고. 한 사람 한 사람 비교하지 말고. 조미정사님 자꾸 시계 보냈네. 충분하면 안 돼. 다음 주에 보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요. 다시 한번 시작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등불, 우리가 카르멘 피델로체를 불어와듯이 우리가 누군가의 등불이 되자고. 등대가 지금부터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 멋지게 똘똘 뭉쳐서 화이팅! 네, 혹시 조미연사님 하실 말씀?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자면 이전에는 다른 성격의 미팅이었는데 월요일 오전에 하는 성격의 미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아침 그룹 미팅, 화요일은 저녁 그룹 미팅, 그리고 월요일에 뭐 그린월드 미팅도 있지만 저희 그룹 미팅이 이제 월화 이렇게 있는 거죠. 수요일에는 AOMTV 시청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월요일은 1시간 반인데 지금 여기는 1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완전하지가 않아서 앞으로 어떤 시간의 조정이나 뭐 발표자의 스케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또 그룹 미팅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가운 분들 많이 뵈서 좋고요. 스폰서님의 에너지 잘 받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기본적인 사항들 잘 체크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에너지를 조금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화가 붙어서 조금 수목금토일이 빠지긴 하네요, 힘이. 그래서 화요일이 조금 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절차가 앞으로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스케줄링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오버됐지만 처음 시작하는 미팅의 열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양해 바라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은 하지 않고요. 음소거 해지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나요? 네, 인사합니다. 예, 매주 감사합니다. 캡처할 거니까 이렇게 잠깐 3초만 멈춰주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호스트가 아니라서 호스트 너무 다음에 받아서 제가 감사해요. 종료하겠습니다. 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료 부탁하세요. 모르잖아.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호스트를 못 받아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존나 사장님 반가웠어. 너무 보고 싶었어. 정리하겠습니다.